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검사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가 또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암도 물론 두렵고 심장병도 두려운데 암이나 심장병은 그래도 치료가 있어요. 심지어는 암보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는 있죠. 또 요즘은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경우도 또 많이 드물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치매는 여전히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치매 한번 걸리는 분이 있으면 단기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생합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이제 점점 나빠지는 그 치매 가족을 보면서 고통받아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지요. 한 분이라도 가족 가운데 치매가 있으면 그 다음 자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치매가 걸릴까봐, 또 치매가 걸린 본인 때문에 자신의 또 자손들이 고생을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병이죠. 피할 수는 없어도 사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그 어떤 질병보다 이 치매 유전자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알츠하이머 치매.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치매가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흔하고 또 많아졌는지 아세요? 70대 이후 노인들의 약 10% 정도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경우도 10%면 어떤 사람들한테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대표적인 검사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치매 유전자 중에 아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영어 이름이 나와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적어도 이 치매 유전자 중에 아포이는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아포이 유전자 중에서 여기 위험인자라고 적혀 있는 이 엡실론 4, 이렇게 2라고 써 있고 4로 적혀 있는 이 엡실론 4를 양쪽 부모로부터 한 명한테 넘겨왔는지 두 개 넘겨왔는지에 따라서 위험인자가 달라져요. 참고로 말하면 이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가 실제 검사자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둘 다 위험인자가 엡실론 4라는 것이 없고, 4분의 1 정도에서 엡실론 4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한 곳에만 엡실론 4, 나머지는 엡실론 3, 이렇게 엡실론 4 하나만 있고, 간혹 한 100명 중에 1명 또는 200명 중에 1명은 엡실론 4가 양쪽 모두로 붙어 있어요. 엡실론 4가 하나만, 즉 치매 위험인자가 하나만, 유전자가 하나만 변이가 있을 때는 남들에 비해서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엡실론 4가 양쪽 부모로부터 하필이면 다 왔을 때는 남들에 비해서 7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3배, 7배면 감이 안 오죠?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3배가 높다. 우리가 평생 걸릴 확률, 아까 제가 70대에 10%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3배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은 내 인생 후반부에 30% 정도의 확률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30% 정도 확률. 이 치매 유전자도 역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보통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로부터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본인도 고생했을 때 자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면은 괜찮네요 라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남들보다는 3배 또는 30%라고 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아포이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예요. 밑에 또 다른 유전자 가지고도 조금은 30%가 20%가 되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전자만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가 30%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아포이 유전자가 되게 논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치매가 유전병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지 유전병은 아니에요. 즉 유전자적인 어떤 관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30%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 할 때 저는 흔히 비가 올 확률이 30%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30%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다렸던 그 행사를 취소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취소하지 않고 두 가지 행동을 더 하죠. 정말 비가 오는가? 금요일날 막 체크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비가 와도 피할 수 있게 우산을 준비하는 거죠. 즉 유전자 검사에서 어떤 확률이 높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첫 번째는 체크를 자주 해서 진단을 빨리 하자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비를 피하는 방법, 즉 우산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논문들이 치매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는
무려 50%나 그 리스크 위험을 줄입니다. 만약에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포이가 하나라도 있어서 위험이 높다. 그럼 여러분도 유산소 운동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적어도 미친 듯이 뛰어야 돼요.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이게 유산소 운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치매 위험도는 상당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치매를 피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먹는 겁니다. 아마도 좀 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는 좋지 않은 건강식이를 했을 때 치매가 더 많이 나빠진다는,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거나 요즘은 특별히 커큐민, 즉 강황 같은 음식들이 되게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전적인 위험도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혜로운 먹거리, 지혜로운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먹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단을 좀 조기에 빨리 할 수 있으면 60대 후반부터는 조기 진단을 우리가 간단한 설문지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제 기억력이 감소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치매 약들도 미리 먹을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얼마든지 비를 피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또 치료하면 훨씬 더 치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치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걱정하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럴 확률이 미리 알아서 적극적인 예방을 통하고 적극적인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낮추자고 하는 것이 치매 유전자 검사의 핵심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담배도 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아하는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